자, 그러면 이제 스와이퍼를 우리가 불러왔잖아요. 근데 이제 불러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스와이퍼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왜 제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새롭게 배울 때는 그냥 그 새롭게 배운다 해가지고 코드를 그냥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아까 했던 템메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져다 쓰고 걔를 뭐 내부적으로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 원리를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 스와이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와이퍼도 여러분들이 이 코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해서 슬라이드가 넘어가는지 그 작동 원리까지 파악하라고 말씀드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스와이퍼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디자인. 근데 그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우측에 렌더링된 화면만 보고서는 몰라요. 얘네들이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그 디자인이 적용돼서 이제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개발자 도구 여러 가지 딱 보게 되면 스와이퍼를 감싸고 있는 요거 있죠. 전체 박스, 스와이퍼 컨테이너. 자, 여기에는 기본적인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와이퍼,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스와이퍼한테 이런 디자인을 반영한 적이 없지만 이 스와이퍼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순간 스와이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즉 스와이퍼 컨테이너는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포지션 렐라티브 같은, 그러니까 이런 속성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속성, 어떤 속성이 반영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코드를 써버리면 내가 디자인을 이렇게 썼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이 이해되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스와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와이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우선순위 때문에 내가 얘네들한테 반영했던 그 속성 자체가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에 최우선순위로 스타일을 반영해야 된다면 임포턴트라는 걸 붙여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쩔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때 임포턴트를 써야 되고 왜 디자인이 반영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그 스와이퍼 구조상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군요. 자, 그 다음에 스와이퍼 래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일단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렐라티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와이퍼 컨테이너도 렐라티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와이퍼 래퍼도 렐라티브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비는 100%, 높이 100%.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요 녀석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높이 너비가, 그러니까 높이랑 너비가 100%가 걸려있긴 하지만 지금 스와이퍼한테 높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높이가 최소로 이렇게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플렉스가 걸려있고, 그럼 플렉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얘가 감싸고 있는 스와이퍼 슬라이드들이 지금 다 어떻게 있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 좌우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퍼티가 이렇게 있고 타이밍이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요. 이런 것들은. 왜냐면 이런 것들을 건들 일은 없으니까. 자, 박스 사이즈는 컨텐츠 박스 해가지고 기본값이 이렇게 걸려있다. 보더 박스 아니에요. 컨텐츠 박스입니다. 기본값이잖아요. 그 다음에 스와이퍼 슬라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보게 되면, 자, 보시면 플렉스 슈링크가 0이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즉 나는 어쨌든 내용물들이 많아져도 줄어들지 않겠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너비 높이가 뭘로 걸려있어요? 100%가 걸려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높이를 누구한테 주면 얘네들이 알아서 높이가 짜르르 정렬될까요? 바로 스와이퍼 컨테이너한테만 높이가 적용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스와이퍼 컨테이너의 높이에 맞게 그 높이가 이제 알아서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지션 렐라티브는 얘도 걸려 있습니다. 얘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블럭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속성이 걸려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와이퍼를 건드려 볼 건데, 어차피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쓸까요? 저는 스와이퍼 컨테이너 1이라 쓸게요.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테일인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각각 디자인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색상을 부여할 때는 여기다가 좀 할까요? 비지, 레드, 300 뭐 이런 식으로 비지, 옐로우, 그 다음에 오렌지, 빨주, 노, 빨주구, 빨주가 먼저군요. 노촉, 파, 네이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비 일단 써볼게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디자인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전체를 감싸고 있는 스와이퍼 컨테이너한테 보더를 좀 주겠습니다. 보더를 10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붙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높이만 있으면 된다 했죠. 제가 여기다가는 50VH라고 해서 화면 높이의 반만큼 이렇게 부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도 다 전달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와이퍼 슬라이드가 있겠죠. 그렇죠? 얘만 컨택을 해서, 자, 얘를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바꿔줄 거고요.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저스파이 컨텐츠 센터 하면 가운데로 가겠죠. 폰트 사이즈는 3REM 해가지고 폰트 웨이트도 볼드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런 것도 하나만 반영할게요. 지금 제가 슬라이드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텍스트 어퍼케이스 텍스트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퍼케이스라고 바꾸면 대문자로 알아서 다 바뀌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스와이퍼를 쓰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스와이퍼 코드가 있어요. 여기 있죠. 요거 그대로 또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된다. 콘솔 클리어는 붙여주시면 되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와이퍼를 다룰 때 스와이퍼가 뭐 하나의 스와이퍼가 그러면 그거를 함수로 묶습니다. 그래서 스와이퍼 1 이닛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게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스와이퍼 1 이닛이라는 거는 첫 번째 스와이퍼를 다뤄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스와이퍼라고만 쓰면 안 되고, 뭐 내가 만약에 얘가 요 이름이 ASMR상에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은 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스와이퍼 컨테이너 1만 써도 되고, 아니면 누구의 자식으로 있는 스와이퍼다 하면 여러분들이 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섹션에 뭐 배너 스와이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뭐 이런 이름이 존재한다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의 대상이 스와이퍼 컨테이너여야 된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와이퍼가 이제 적용돼야 되는 대상은 스와이퍼 컨테이너지, 여기다가 여러분들 스와이퍼 래퍼 쓰거나 스와이퍼 슬라이드 쓰거나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있으니까. 자, 보이죠? 잘 되는 거. 보니까 네이비가 없네요. 그러면 얘는 퍼플이라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괄호 안쪽에는 이제 스와이퍼에 관련된 코드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뭐 이따가 천천히 하나씩 이제 배워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스와이퍼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넘어가죠. 그래서 내가 코드를 얘를 여러분들 스와이퍼 없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만 구현한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와이퍼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하면 엄청나게 간단하게 코드를 구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와이퍼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